입장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 하나 몇 가지만 드리면 1년 내에 365일 정말 힘들게 정말 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자들 4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간 버는 수익은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70만 원 조금 넘는 수익을 1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지난 4월 달에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대기업 CEO들 중에 300여 명에 달하는 대기업 CEO들의 연봉은 17억 9천만 원입니다. 100배입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100배 이상의 기여를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100배 이상을 기여했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00배 이상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밝고 투명한 사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최소한 이러한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은 없애주겠다라고 공약한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아닙니까? 저들이 18억에 달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100배 이상 돈을 벌지언정 최소한 450만이 넘는 500만이 가까운 이 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이고 우리 사회의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상실감과 박탈감은 조금이라도 겪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나온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포기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 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에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고용 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올해 논의 과정에서 판쳤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기업 지불 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 기준을 말하면서 이에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성장과 물가 인상률을 더한 것조차도 임금 동결 수준인 3.6%도 못 치는 사실상의 삭감함입니다. 이 같은 결론은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사용자위원은 2.87이라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거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그 근거를 물어보라고까지 실토했습니다. 논의 과정과 결과가 옳지 못하니 평가 역시 부도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들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했었던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이야기하며 공약 파기를 확인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약 파기가 아닌 이른바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해서 민주노총이 짊어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 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하거나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의 호소를 거부했으며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 바로 풀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붙인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 반민생 행태를 민주노총은 규탄합니다.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닙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 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 낮추고 사회안전망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얘기했습니다. 대체 공약 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로 제시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정이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소가 아니라 도리어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부채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개혁에 맞선 투쟁에 더 큰 투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 간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격렬한 촉파 투쟁으로 노동개혁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낼 것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예,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입장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몇 개만 질문 몇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중에 더 궁금하신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고 질문해. 예. 네, 우리 정민선인데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되고 이의 신청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레이스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번에 표결에 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겠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항상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결정단에 가서는 이제 명분과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550만 저임금,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실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노동자위원들의 총퇴장으로 인해서 사용자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는 이러한 불상사들은 최소한 막아보자라고 했었던 것들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끝까지 그래도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총사퇴하고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들어서서 진행한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그 노동자위원 9명이잖아요.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도 오늘 그 사퇴 관련해서 좀 조각이 있었는지 얘기가 있었는지. 예, 일정 정도는 알렸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 더 질문이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현준과 대조 기업결합 심사 불수익 요구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대표자 동지들과 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